안녕하세요. 의과학자 플라넴스터입니다. 며칠 전에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그 회피성 성격장애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급히 찍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뭐 지나친 경쟁 속에 비교당하거나 비난과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라온 성장 과정 중에 큰 실패 경험이 있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주변 지인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등 이런 심리적인 충격, 즉 트라우마가 바로 이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자, 회피성 성격장애는 그 비난받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감하기도 하고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이 열등하고 부적절하고 매력이 없고 서투르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낮은 그 자존감이 결국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이라든가 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또 자신이 수용받을 수 있는 안전한 관계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어떤 그 직장이든 사회에서의 대인관계도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걱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간관계를 좀 잘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익숙한 행동이라든가 또는 그 활동 이런 거에만 하려고 하고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지나친 회피 경향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긴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피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존성 또는 다른 장애 유형과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이 회피성 경계장애, 그러니까 회피성 성격장애 혹은 회피성 인격장애를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약물 치료도 있고 심리 상담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우선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료에 앞서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란 과연 뭘까요? 자아 존중감의 앞에 약자를 딴 거죠. 자아 존중감이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큼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괜히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잘 나가고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당히 초라해 보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상당히 초라해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이 계속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고립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개개인은요,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주에서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도 우주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란 얘기죠. 유일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지나친 경쟁 속에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잣대, 그 기준에 부합되는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 자신들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쟁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멀리 못 간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경쟁 속에 이루어지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 경쟁 속에 공존이 동반되는 사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해서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초반에는 당연히 나의 경쟁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위로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올라가다 지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지금 거의 한 15, 16년을 했는데 지내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과 매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굳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둘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약간 좀 병합되는 얘기긴 하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상대방이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엄청 있는 것 같고 실패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99.9999%는 다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로 실패를 하더라도 관대함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노력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긍정화시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거창하지 않는 현실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작은 계획부터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는 거라든가 독서한다든가 또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봉사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타인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긍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내가 독서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또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긍정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떠한 일도 좋습니다.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필요 없어요. 내가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이라든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의 일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극복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임상적인 결과와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